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혹시 이런 가수 아십니까? 정개구리 너 알고 끝이 없네. 말은 할수록 길어질수록 다 똑같은 말. 엄마 나 사랑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어디 있어도 다 똑같아.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데뷔한 지 5, 6년 정도 된 젊은 가수입니다. 제가 지금 귀중한 레알뉴스 시간에 한 가수의 노래를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음악을 사랑해 부모의 나라지만 본인에게 생소했을 한국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외롭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사실 레알뉴스에서도 한 2주 전에 그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시애틀 지역에서 한 한인 업주가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테리야끼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김한수 씨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깐 보신 그 혈혈단신으로 한국 가서 가수로 데뷔한 그래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 샘 김이라는 가수인데요. 그가 바로 피살된 김한수 씨의 아들입니다. 가족들이 사실상 그동안 아들의 가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봐 쉬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인들에 의해서 선의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연예 사정에 밝은 한 유튜브 영상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 그에 대한 스토리, 안타까운 사연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가수 샘김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샘김은 1998년생으로 2013년 SBS K-POP 스타3에 출연해 준우승하며 얼굴을 알렸고 소울 충만한 기타 천재로 주목받았으며 부드러운 음색과 어우러지는 그루브 넘치는 기타 연주가 특징적인 가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안테나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샘김의 아버지는 강도에 의해 총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샘김의 소속사 안테나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마음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지 시간 오후 8시 30분쯤 시애틀 한인 식당에 권총을 든 강도 3명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해당 식당은 샘김의 부친인 김모 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강도단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사망한 부친 외에도 다른 가족들도 모두 참극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샘김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기 위해 홀로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항상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샘김의 다큐멘터리 시애틀에서 샘김의 부모님은 아들의 쇼케이스를 보기 위해 11여 년간 다닌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해보지 못한 여행길에 나선 사연이 공개된 바 있었기에 그의 애틋한 가족사는 먹먹함을 자아냅니다. 한편 지난 13일 사고 조사 후 장례식은 지난 24일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시애틀 총영사 시애틀 한인회 회장과 이사장을 비롯한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합니다. 샘김은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노래인 Don't Worry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곡으로 바꿔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망한 부친의 지인은 유가족을 돕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고 당초 목표 금액인 25,000달러 3,075만원을 훨씬 돌파한 78,768달러 약 9,688만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의 한인 식당을 운영하던 샘김의 아버지가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참극에 힘들어하고 있을 샘김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음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시애틀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그들에게는 남 얘기 같지 않게 들리실 겁니다. 이 사망한 한인 김한수 씨와 그의 아들 샘김 군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하는 바입니다. 사실 시애틀은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도 가깝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실 뭐 거리가 가까운 건 아닙니다만, 시애틀 가끔 가는데 가면요, 스페이스 니들에 올라가서 이게 멀리 보는 것도 전 좋아하고요. 또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영화에서 주인공 탐 행크스가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그 고민거리를 토로하던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식당. 아직도 있어요. 거기 가면 촬영 당시 탐 행크스가 촬영 시에 앉았던 그 자리와 테이블에 이 바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테이블은 아니고 바 테이블. 그 자리와 테이블에 기념 명패가 붙어져 있는데요. 거기 앉아서 뭐 클램 차우더 숲 같은 거 먹는 것도 전 좋아합니다. 첫 소식 때부터 이제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꾸려고 조금만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샛길로 빠져볼까요? 괜찮으시면? 네. 시애틀에 갔을 때 차를 렌트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야구를 많이 좋아하던 때라 거기 가서도 저녁에 호프집에 가서 야구 중계를 보려고 앉았었는데, 밴쿠버에서. 차차차, 이 캐나다 밴쿠버는 프로야구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구 중계를 보러 제가 호프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야구 중계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밴쿠버와 차로 그저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시애틀에서 차로 밴쿠버 간 거니까요. 차로 뭐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나라는 달라도 상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건지 밴쿠버 사람들이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를 중계하고 또 거기 사람들이 그 시애틀 메리너스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애틀. 그리고 이 밴쿠버에서 아주 그 흥미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애틀의 사건 얘기, 그리고 그 아들 샘킴 가수의 얘기를 하면서 좀 샛길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시애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도 좀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샛길 여기까지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샛길로 그만 가고요. 다시 뉴스 간추려 드릴까 합니다. 네. LA 한인타운 대표 호텔 중에 하나인 로텍스 호텔이 매각됐습니다. 아니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한인타운에 조그만 호텔 하나 팔린 게 무슨 뉴스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뉴스 맞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요, 비록 한 4, 5층짜리 작은 호텔이라도 그게 한인 소유였다면 이런 것도 뉴스입니다. 아니, 이런 게 뉴스입니다. 뉴스라고 꼭 거창한 이슈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다, 앵커다 해서 또 거창한 뉴스를 딱딱하게 진행해야만 기자고 그래야만 앵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어떠한 형식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우리 주변의 소식,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변화라도 있으면 뭐라도 뉴스가 되는 것이죠. 뭐라도 뉴스고, 뭐라도 소식이고, 뭐라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 로텍스 호텔은 매각을 진행했던 그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콜드웰 뱅커라는 곳인데요. 이 콜드웰 뱅커는 지난 1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200만 달러의 호텔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콜드웰 뱅커의 커머셜 윌셔 프로퍼티스, 이 윌셔라는 것은 한인 그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길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든지 변호사, 보험회사 이런 솔직히 소위 말해서 사무직 업종들은 거의 다 윌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이름도 윌셔라는 걸 앞에다 붙이기도 해요, 많이. 자, 콜드웰 뱅커는 미국의 큰 프랜차이즈 부동산 컴퍼니고요. 콜드웰 뱅커 커머셜 윌셔 프로퍼티스, 그 회사의 대표는 라이언 오라는 한국분이 대표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스팅에 올린 지 45일 만에 매매가 끝났다. 매각 금액은 리스팅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2,200만 달러가 리스팅 금액이었죠. 로텍스 호텔의 바이어는 콜로라도에 있는 한인 투자그룹인 컨티넘 에퀴티라는 투자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로텍스 호텔 1987년 올림픽 블루버드. 1980년대, 90년대는 한인타운의 중심되는 길이 올림픽 블루버드라는 길이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 윌셔라는 길이 이제 중심가가 됐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길이 중심되는 길이었습니다. 1987년 그 중심가인 올림픽 블루버드에 지어진 로텍스 호텔은 42,116스퀘어피트 면적의 객실 60개와 부대 시설을 갖춘 한인타운의 뭐 크진 않지만 대표적인 호텔 몇 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심장마비로 별세를 한 고 김영태 전 한인 회장이 2013년에 1,300만 달러에 인수했던 호텔입니다. 고 김영태 전 회장님, 저도 취재기자 시절에 가깝게 오래 지냈던 그런 지인인데 유가족들에게 참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호텔 요거는 10년 만에 그러니까 900만 불 정도가 오른 거네요. 고 김영태 전 한인 회장은 JJ 그랜드 호텔 그리고 윌셔 라마다 호텔 등 LA 한인타운에 6개 호텔을 갖고 있었고요. 또 LA 공항 인근 라마다 플라자 호텔도 포함해서 모두 호텔 7개를 소유한 한인타운 대표 호텔 소유주였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타운 내 호텔 3곳을 정리했고요. 현재는 유가족들이 4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00만 달러의 호텔 매각을 성사시켜준 그 부동산 회사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계산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벌써 머릿속으로 암산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커머셜 빌딩의 경우 500만 달러 이하의 건물은 부동산 그 에이전트 피가 5% 내지 6% 되고 있습니다. 만일 500만 달러 이상짜리의 그 빌딩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조금 낮춰서 조정을 합니다. 대략 한 4 내지 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셀러와 부동산 회사가 사전에 얼마를 커미션을 할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 김영태 전 회장님 측이 사실 그렇게 이제 후하게 뭘 쳐주시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실 터이니 그냥 4%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200만 달러의 4%면 암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얼추 80만 달러입니다. 아까 45일 만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한 달 반 만에 그 부동산 회사 80만 달러 번 겁니다. 그 부동산 회사는 만일 4%를 계약했다면 80만 달러의 커미션을 번 셈이 됩니다. 왜요? 갑자기 답답하고 짜증나세요? 재밌는 한인사회 소식으로 준비했는데 전달하면서 보니까 근데 왜 저도 짜증이 나죠?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올린 성과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네. 축하해 줍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소식 조금 더 보고 가려고 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특급 정보 시간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특급 정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맨 영상 마지막에 그 특급 정보를 전하잖아요. 오늘도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코웨이라는 정수기 회사, 코웨이 USA, 그 직원이 한 157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2차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노조를 설립할까 말까 우리 직원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가끔은 좀 너무 쉬운 단어인데도 좀 풀어서 살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에 오신 지 좀 많이 오래되신 그런 분들은 가끔 가결, 부결 이런 얘기가 확 나와서 지나가면 가끔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결됐다라는 것은 이제 통과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노조 설립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투표는요, 직원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나는 노조 설립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라고 이제 묻는 그런 투표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는 투표인데요. 일단 직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노조 설립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투표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웨이 USA가 노조 설립에 나서게 되는데 그 직원들은 회사 측이 이 같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당장 협상에
진지하게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준비위원회는 코웨이 USA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일명 코디 또는 코닥 또는 CT 등으로 불리우는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웨이 정수기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저도 코웨이 정수기 쓰기 때문에 코웨이 정수기 이제 살려고 했을 때 그 만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코디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들 대부분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방문 등 현장 경력이 5 내지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노조준비위원회는 회사 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법 노조를 인정해달라. 두 번째, 임금 인상 등 적정 임금을 보장해달라. 세 번째, 타임카드 준수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보장해달라. 소위 말해서 임금 절도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환경 개선을 해달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 정수기 저도 집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품 관련 얘기는 뭐 지금 적절한 타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품 관련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코웨이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다른 회사에 뭐 지금 다니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 직장인의 입장이라면 또 그들의 입장 다르고 또 업주의 입장이라면 또 그들의 입장 다를 것입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은요, 이 같은 코웨이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런 움직이면 어떡하지? 골치 아플 텐데 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제 노조가 꼭 회사에 부담스러운 그런 조직이 돼서는 서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회사에 부담 끼치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조직이 아닌 회사와 상생하는 그런 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USA도 윈윈하는 그런 결과물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현대와 기아차가 일부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서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 우연한 행복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우연한 행복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반복되고 겹친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추후에 그 후속 기사가 지금 나와서 제가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시애틀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라며 소위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을 해야 했고 납세자들은 또 절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시애틀 당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 건수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현대는 500% 급증했고 기아는 360% 급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승용차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한 차량 훔치기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현대 기아차가 도난에 취약하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이제 얼마 전 이 레알뉴스 글로벌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에 그걸 링크를 해드릴 게 테니까요. 이 뉴스 끝나고 그것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시애틀 당국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캔사스주 등지에 있는 그 차 소유주들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결함으로 도난을 당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 또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등 이 지방자치단체도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문제에 그냥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를 타는 우리들에게 바로 민감한 부분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노리는 도난 범죄가 계속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보험회사가 현대 기아차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테이트팜과 프로그레시브 등 대형 보험회사가 덴버 등 일부 지역을 필두로 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유주들에게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이 까다로운 지역은 대표적으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와 콜로라도주 덴버, 그리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입니다. 이 영상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하실 거예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조금 전에 뉴스 그냥 대충 들으신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말씀해 드린 그 지역들과 겹치죠? 네. 이게 연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한인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프로그레시브는 현대와 기아에서 생산한 특정 모델이 최근에 차량 절도범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승인 조건을 좀 조정해서 이들 차량 소유주들의 차량 보험 신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트팜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덴버에 거주하는 한 기아 소울의 소유주는 기아 소울의 중고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스테이트팜으로부터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 가입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 좋게 보험 가입 승인은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보험료가 훨씬 높아져서 청구가 됐다라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운전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이 한 주민은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회사,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승인해 주긴 해서 나는 현대 엘란트라를 보험에 가입하긴 했지만 월 보험료가 $350로 껑충 뛰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현대 엘란트라 뭐 그렇게 큰 차 아니고 소형차인데 한 달에 $350이면 이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같은 데도 아니고요. 절도범이 현대차와 기아 차종을 골라서 훔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생산된 2011년부터 2021년형 기아차와 2015부터 2021년형 현대차에 이 모빌라이저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모빌라이저라는 것은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서 시동을 제어하는 일종의 보안 장치입니다. 이게 없다는 걸 아는 절도범들은 현대나 기아차를 강제로 이제 문을 열고 운전대 아랫부분에 플라스틱을 떼어낸 뒤에 어떻게 해서 차 시동을 걸고 타고 달아납니다. 그 어떻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참 미국에서 도요타도 이기고 포드도 이기고 품질로 이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한인들로서는 빨리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보너스 뉴스였고요. 이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날이면 날마다 전해드릴 수 있는 코너가 아닌 특급정보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특급정보는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정부가 내주는 그 지원 금액 액수가 올랐다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가 우선 기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위시 그랜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기존에 $22,000에서 $29,000로 올렸습니다. 위시 그랜트는 다운 페이먼트 매칭 프로그램,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첫 주택 구매자가 $7,250만 준비를 하면 여기다가 $29,000를 매칭해 줍니다. 자격은 거주 지역의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첫 주택 구매자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라는 자격은요,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랜트는 주택 구매 시에 납부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돈을 줍니다. 요거는 정부의 웹사이트를 봐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 은행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은행은요, 이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려면 요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은행이지만 우리 은행에서는 이거를 잘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정부의 프로그램이니까 무슨 뭐 변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이니까 불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유튜브 쇼, 이 매불쇼라고 있는데요. 왜 이름이 매불쇼인가, 왜 매불인가 했더니 매일을 불금같이 한다는 그런 슬로건이기 때문에 매불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 매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때불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불금. 고맙습니다.